옵셋 트림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체를 복사를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직선일 경우에는 평행 복사, 곡선일 경우에는 동심 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합니다. 선을 이때 우리가 수평이나 또는 수직으로 반듯하게 그리고자 할 때는 펑션 키 F8번을 눌러주세요. 자, F8번을 우리가 직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임의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옵셋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클 명령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옵셋 명령도 동일합니다. 현재 어떤 걸 요구하는 걸 봐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간격 띄우기 거리를 지정 뒤에 또는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에 들어있는 통과점이나 지우기 또는 도면층은 향후 우리가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리를 우리가 지정을 안 했을 경우는 통과점, 즉 스루스 포인트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과점 상태에서 엔터키나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자, 간격 띄우기 할 객체 선택 또는 종료와 명령 취소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객체를 하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직선을 내가 복사하고 싶은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선택한 선이 여기만큼 복사가 된 거고요. 또는 복사된 이 직선을 나는 다시 이만큼을 가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간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도면은 간격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치에서 간격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수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메시지에서 거리를 지정해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명령을 끝내야 됩니다. 스페이스나 엔터키를 눌러서 명령을 끝내고요. 다시 명령어를 스페이스나 엔터키를 눌러서 재실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를 20이라고 입력을 직접 합니다. 스페이스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자, 세로선을 지정하고요. 이번에는 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에서 방향을 이쪽으로 갈 건가 또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건가 그 방향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이미지점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20이 되는 거죠. 다시 20을 가겠다라고 하면 다시 간격 띄우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하고요.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물론 다른 객체도 가능하겠죠. 이 객체를 나는 왼쪽으로 간격 띄우러 가야겠다. 해서 클릭을 해주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치를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갔다가 다시 스페이스. 자, 이번에는 거리를 3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나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한 다음 방향 지정, 객체 선택, 방향 지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간격을 30을 했는데요. 30짜리를 연속적으로 하고 싶더라 라고 했을 때는 간격 띄우기라고 하고는 객체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옵션에 이게 다중이라는 거 있죠. 멀티플, 다중 M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 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먼 쪽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만 해보세요. 계속 클릭하면 치수가 우리가 입력한 만큼씩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의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사를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서클이라는 옵셋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이 아닌 원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적용할 때는 컨트롤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 자, 서클 명령을 입력하고요. 중심점
클릭, 마우스를 움직여서 임의의 크기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마우스가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F8번을 직교라는 걸 켜줬기 때문에 마우스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크기만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옵셋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합니다. 자, 거리를 10mm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고요. 바깥쪽으로 가면 바깥쪽으로 옵셋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여기서는 반지름이 10mm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원을 지정하고 바깥쪽에 클릭. 이번에는 거리를 30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엔터키하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엔터키. 반지름, 지금 물어보는 거리 지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을 30을 키울 거니까 그러면 30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원을 클릭한 다음 방향 지정, 원 지정, 방향 지정, 원 지정, 방향 지정. 똑같이 같은 간격을 계속해서 하고 싶을 때는요. 원을 지정하고 다중 M을 줍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계속해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같은 간격을 가지는 원을 연속적으로 해서 간격 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엔터키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 컨트롤 A, 딜리트 키 눌러서 모두 삭제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기라는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제가 그린 모양과 같은 이런 모양을 하나만 그려봐 주세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트림 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이 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을 우리가 자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직선을 자르는데 기준이 되는 이 기준선을 먼저 클릭을 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준 선택 없이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준을 잡아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자, 경계 지정 없이 모두를 자르고자 할 때는 여기에서 엔터키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 교차점에서 나와 있는 걸 자르고자 할 때 자르고자 하는 선들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서리가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못 잘랐을 경우에는 옵션에 들어있는 명령 취소 U를 입력을 해주면 U 입력하고 당연히 엔터키가 들어가야겠죠. 이 선을 다시 취소할 수 있고요. 다시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자, 트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U라는 명령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옵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경계 없이 한 번 더 엔터키 합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선을 하나 클릭을 해서 절단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빈 공간 이쪽이 빈 공간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요 네모에 걸쳐지는 객체들을 이렇게 절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거는 걸치기 C라는 옵션이 자동 실행이 된 과정입니다. 자, 명령을 끝내고요. U를 눌러서 다시 복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림의 또 나머지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림 입력을 하고요. 경계 지정 없이 엔터키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옵션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울타리, 즉
펜스라는 옵션을 써보겠습니다. 펜스라고 하는 옵션은 직선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 직선에 걸쳐지는 모든 객체를 한 번에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펜스 F를 주고요. 어디서 출발하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점선의 객체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엔터키 또는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한 번에 이렇게 절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르기를 하고자 하는 객체가 많을 경우는 지금처럼 펜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자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U를 해서 복원을 시켜주고요. 자, 이번에는 경계 설정을 왜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다시 입력을 하고요. 자, 중간에 선을 다시 2개씩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요만큼 요것만 남기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런 선들 있죠. 이런 선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경계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트림 명령을 입력을 하고요. 자, 경계 지정 없이 한 번 더 엔터키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를 남겨야 되니까요. 반드시 바깥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라 들어가야 돼요. 만일에 중간에 끝에와 여기를 남겨준 상태에서 중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르기가 되질 않습니다. 자, U에서 복원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자르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U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된 것처럼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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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먼저 요선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요선이 기준이 되면 위에 거나 또는 밑에 걸 자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를 자르겠다. 그러면 여기가 기준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걸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기준선. 오른쪽에 나와 있는 2개를 자르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 4개가 모두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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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선 4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 이번에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니까 기준선이 있으니까 기준선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겹치든 상관없이 한 번에 잘라지는 거죠. 근데 기준선 지정을 안 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조금 앞전에서는 이 부분에서 따로 선택, 따로 선택 2번을 선택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중앙에 선이 많으면 자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손쉽게 자르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림을 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기준을 잡고 물질을 잘라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트림의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두 지워주세요. 그리고 라인 명령을 주고요. 조금 앞전에 우리가 봤던 모양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서로 떨어지면서 교차되는 이런 형태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자르게 할 거고요. 요 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여기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요 직선은 또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연장 명령은 여기 있는 extend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트림을 이용해서 exten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명령을 줬으면 자, 요 선을 경계를 잡아줘야만이 여기가 절단이 되겠죠. 그리고 요 선이 경계가 돼야만이 여기가 절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두 개를 설정을 했고요. 경계 설정이 끝났으면 엔터키하고 넘어갑니다. 자, 먼저 자르기 하고자 하는 나와 있는 직선을 클릭, 나와 있는 직선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선은 짧죠, 그쵸? 자,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객체와 여기 객체를 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트림이라는 명령을 쓰다가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키보드의 Shift를 눌러주면 트림에서 연장의 옵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연장, exten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 한 번만 해주세요. extend라는 명령은 트림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면 extend에서 사용되는 옵션들도 트림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은 여기까지 연장, 이 직선은 여기까지 연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직선의 연장이 되는 끝부분은 이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기준이 되고 또한 이 직선이 여기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extend 자, 기준 설정 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엔터키를 합니다. 그리고 짧은 선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연장이 되었죠. 그 다음 Shift를 누른 다음에 이게 삐져나와 있는 이만큼 잘라내고 싶다. 여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절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를 쓰다가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트림이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extend의 다른 옵션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U해서 취소를 해주고요. 자, 경계를 설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입력을 한 후에 직선을 여기와 여기를 하나 더 넣어주세요. 자, 이 직선을 여기 끝에까지, 이 직선을 여기 끝에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가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extend.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경계 지정이 없을 경우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엔터키 하고요. 자, 이 직선을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요 선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가죠? 한 번 더 눌러주면 갑니다. 밑에도 안 가지겠죠? 한 번, 두 번. 그러면 자, U를 하고요. 요 사이에 선이 많이 들어있으면 연장을 그만큼 선의 개수만큼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계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까지 연장하겠다. 그리고 엔터키 하면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경계를 설정 후 extend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 잘라내고자 할 때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extend와 trim, offset에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